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시면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외식 비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름철 대표 음식 중 하나죠. 물냉면 한 그릇에 15,000원 이상인 곳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후보님, 이제 결단해 주십시오. 강압적인 폭거를 막아내겠습니다. 박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로 내용을 겪기도 했죠.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이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후보는 충청권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의 반발과 내부 갈등으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후보는 반 이재명 연대 구상을 밝히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과 만나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 고문은 출마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5월 10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 실패 시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당내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단일화의 부정적인 인사들을 비판하며 당의 존속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김문수 후보에게는 단일화 약속을 지켜야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당 지도부가 자신을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당이 선거대책본부 구성이나 당직자 임명에 비협조적이고 단일화 추진기구도 후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이번 보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갈등 구조와 단일화 문제를 중심으로 대선 전국의 흐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방식은 각 정당의 입장을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맥락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법 리스크 폭발과 같은 표현은 갈등을 부각시키는 서사를 강화하는 반면 해당 사건의 배경이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선거를 정책 중심의 경쟁이 아닌 정치적 진영 대립과 인물 간 충돌 구도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해서는 정책과 공약, 그리고 사안의 본질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과 맥락 제공이 필요합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검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상황을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부인했으나 군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말까지 총 28차례의 공판 일정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 소환을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이르면 이달 안에 소환 조사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검찰은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김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이 크며 서울고검은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범 재조사를 우선하며 소환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이 두 보도는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보도의 객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형사 재판 상황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 소환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대한 공적 사안으로 언론이 이를 빠르게 전달한 것은 언론의 기본적 책무인 시의성과 공공성을 충실히 수행한 예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정치적 의미와 제도적 함의에 대한 언급이 부재한 채 단순한 사건 나열에 그친 보도 구조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미국이 연이어 발표한 고율 관세 조치가 글로벌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이어 향후 2주 내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물론 영화 콘텐츠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과 그 여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향후 2주 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의약품 규모는 39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의약품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이 관세를 높일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영화 산업의 급속한 쇠퇴를 언급하며 외국 정부의 영화 산업 인센티브가 미국 스튜디오에 타격을 주고 있어 이는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기존 수입차 관세보다 더 큰 산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CNN은 차량당 약 561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로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관세 발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바이오업계의 긴장, 자동차 생산비 상승 전망, 영화 산업 위축 우려 등 관련 산업의 구체적 반응을 함께 다룸으로써 정책, 영향, 대응의 연결 구조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만 정책의 배경, 국제 정세와의 연결, 한국의 대응 전략 등 해석과 분석을 보강하고 미국 내 반응 등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이 보완된다면 시청자들에게 실질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해킹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민감 정보가 손쉽게 유출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소비자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책임과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이번 해킹 사건의 경과와 각계의 대응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최근 추가로 발견된 악성 코드 8종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확인된 4종의 악성 코드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단은 유입 경로와 위치를 파악 중입니다. 현재까지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는 피해가 없으며 과기부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의 보안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해킹 대응 차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며 유심 교체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 접수 서비스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통신사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인해 유통 물류업계도 보안 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는 각각 신세계 포인트와 L포인트 통합 아이디 서비스에서 SKT 및 SKT 알뜰폰 이용자의 본인 인증을 일시 중단하며 회원 가입과 정보 변경을 제한했습니다.
아직 피해 사례는 없지만 선제적 조치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CJ 대한통운과 롯데 글로벌 로지스 등은 개인정보 암호화, 삭제 정책, 보안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해킹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다룬 두 보도는 사건의 위중함과 확산 가능성, 그리고 민간 공공부문의 대응 현황을 신속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보도입니다. 그러나 단순 전달을 넘어 기업 책임 추궁과 구조적 보안 과제 제시, 그리고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공적 감시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났는가 보다 왜 일어났으며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보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균관대학교 안서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찾아라 성공 레시피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제품, 이 꿀잠을 위한 베개 하나로 창업 8년 만에 누적 매출 150억을 달성한 기업이 소개됐는데요. 예. 평범한 회사원에서 베개의 누구보다 진심인 CEO로 성장한 이번 주인공의 특별한 성공 비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찾아라 성공 레시피는 대한민국 오늘의 성공 기업은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지 세종시에 있습니다. 성공 기업인의 출근길을 따라가 볼까요? 차 안에는 동행이 있는데요. 성공 기업인은 아내랑 같이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도착해 사이좋게 앉은 세 사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기업인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파이팅을 외칩니다. 회사 분위기도 색다른데요. 집인 듯 아닌 듯 아늑하게 꾸며진 이 공간. 그 안엔 특이하게 생긴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 받침대 같은 느낌이 나는데. 사전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받침대, 강아지 의자 등으로 예상한 물건인데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바라보는 성공 기업인.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숙면 베개입니다. 성공 기업인이 직접 개발한 이 물건은 침대에서 사용하는 베개인데요.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 특허까지 획득했다고 합니다. 8년간 누적 매출액 무려 150억, 하루 평균 많게는 200개, 한 달엔 4,000개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과거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당시에도 직접 만들고 또 아이디어 내는 것을 좋아하셨다는데요. 덕분에 군복무 시절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포상 휴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 또한 불면증에 시달렸던 성공 기업인 자신을 위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관련 연구와 논문으로 개발하는 데만 10여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베개 연구 과정을 담은 책이 20여 권에 달하고 자문 멘토단과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누구보다 베개의 진심인 성공 기업인.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사업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함께 일한 멘토단 중에서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성공 기업인은 베개가 판매될 수 있는 곳이 그만큼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공 레시피,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라. 오늘은 협력업체를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사업과 거리가 멀었던 성공 기업인은 처음에 막막했다고 하는데요. 협력업체 대표와 출고 날짜를 확인하는 성공 기업인. 베개에 들어가는 메모리 폼, 베개 솜, 또 커버는 각각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는데요. 주문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전문업체가 개발, 생산해주는 ODM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공장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전문업체를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성공기업인. 원하는 업체를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테스트를 하며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검증을 통해 탄생한 특별한 베개. 그 다음 과제는 마케팅이었습니다.
한 개가 팔리는 것도 기적이라 생각한 성공기업인은 사람들이 낯선 모양의 베개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개발 과정과 직접 불면증을 겪었던 이야기를 담아서 스토리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자 점차 인지도가 올랐는데요. 이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소기업 상생지원 홈쇼핑에 진출하게 된 건데요. 라이브 홈쇼핑을 통해 무려 100억 매출에 달성하게 됩니다. 가게에 직접 찾아오신 손님, 베개 커버를 다시 구매하려고 온 단골 고객인데요. 사업 8년 차인 성공기업인은 여전히 직접 판매를 선호합니다.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베개 하나만 판매합니다. 위탁 판매도 하지 않는데요. 자신 있는 제품 하나만 직접 팔겠다는 성공기업인의 원칙. 위탁 판매를 하면 제품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스토리 전달력도 약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위탁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제품 종류를 늘리지 않는 것도 종류가 많아지면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 집중력이 감소해 사업성 역시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 성공 레시피는 문어 발식 확장 NO! 단 한 가지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성공기업인의 가장 훌륭한 동료는 시작부터 함께해온 가족인데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가끔은 다른 공간에 있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공기업인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일보다 보람차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자 아빠가 회사 대표니 가족들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배려심이 많고 존중해줘서 편하다는 아내와 오히려 의견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다는 아들. 세 명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 성공 레시피, 가족 경영으로 효율성 극대화하기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시작하는 창업은 위험이 큰데요. 성공기업인의 철저한 준비와 제품에 대한 진심이 꾸준한 매출과 성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실천에 옮기면 쉽게 시작한 만큼 쉽게 포기할 수도 있다는데요. 아이템에 확신이 있다면 그때부턴 집중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성공기업인 또한 인내심을 갖고 노력했기 때문에 점차 자신만의 베개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는데요. 성공기업인이 앞으로 가족과 써내려갈 꿀잠 스토리를 응원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서현 학생 이번 찾아라 성공 레시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어요? 네, 저는 이 부모님과 아들 세 분이서 함께 일하는 가족 경영 방식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인 만큼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이 감정 싸움으로 쉽게 번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화면으로만 봐도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란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환상적인 팀워크로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안서현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고 이후에 가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유심 교체 지연 갈등이 커지고 또 위약금 면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소비자와 피해자를 위한 수습책이 맞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체 가입자 수만 2,300만 명에 이르는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턱없이 부족한 유심 때문에 가입자들의 불편 또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모습인데 먼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언론에서는 일단 유심이 무엇이기에 예. 또 유심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기에 이렇게 여파가 큰 것인가에 대해 그 심각성을 설명하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누구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만 사실 유심이 뭔지는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습니다. 유심을 일컬어서 일종의 휴대폰 신분증 또는 휴대폰이라는 집의 열쇠 이런 표현들이 이해를 돕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와 인증을 관리하는
중앙 서버가 해킹을 당한 것입니다. 예. 피해 규모와 범위를 파악하는데 짧게는 1, 2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예.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죠. 가장 큰 우려는 유심 복제 가능성입니다. 해커가 피해자의 유심을 이용해서 복제폰을 만들 수 있고 또 복제폰으로 피해자의 문자나 통화를 가로채서 인증을 시도하거나 빼돌린 유심 정보로 휴대전화 해킹, 즉 스미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SKT와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확인된 유출 정보만으로는 복제폰이 양산될 가능성이 작고 예. 특히 주민등록 번호와 계좌 번호 등은 이번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만약 해커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또 다른 측의 분석도 있어서 예. 가입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그렇군요.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경로도 피해도 불분명한 SKT 해킹이 남긴 불안감이라고 사설을 썼는데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핵심 서버가 해킹 당했다는 사실도 심각한데 유심 대란까지 벌어지게 한 상황은 어떤 해명에도 고객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왜 불편함은 고객들 몫이냐는 가입자들의 분통에 예. SKT는 무겁고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면서 불투명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확실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일단 뭐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 SK텔레콤은 유심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하지만 뭐 늑장 대처도 그렇고 네. 우왕좌왕한 대응으로 가입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SKT 측의 대응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좀 했습니까? 네,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사실 뭐 10년 이상 사용하신 그렇죠. 가입자들도 많고요. 예. 가족 결합 같은 것도 있어서 충성 고객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고객에 대한 배려나 사태 해결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SKT가 밝힌 유심 교체 대상자는 2,500만 명에 달하고 알뜰폰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 되지만 SKT는 유심을 100만 개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서 수급 문제로 이제 대란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군요. 사고 직후 지난달 말까지 약 사흘 동안 10만 명의 가입자가 타 통신사로 이동을 했는데요. 예. 일부 대리점에서 이제 기존 유심 교체에 써야 할 물량을 신규 가입자 유치에 쓴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그러자 이제 정부가 나서서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모집을 중단하라고 이제 권고한 것입니다. 그랬군요. 동아일보는 정부의 행정지도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SK텔레콤이 결국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SK텔레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드러냈다라고 전했습니다. SK텔레콤은 국내 최대 통신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 금액이 800억 원가량으로 가입자가 1,000만 명이나 적은 KT에도 못 미쳤다면서 소유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심 교체에 대한 안내 문자 없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장한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용자들을 더욱더 화나게 하는 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100%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말을 뒤집어서 보면 예.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결국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냐면서 국내 최대 통신 사업자로서의 책임감이 필요하고 또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혼란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정부까지 나서서 유심이 바로 교체가 안 되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로도 핸드폰 복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소비자들 불안감 뭐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유출 범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언론이 어떻게 좀 이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까?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예. 이번 해킹으로 유심 복제에 쓰일 수 있는 정보 4종이 유출됐지만 예. 이 정보만으로 복제폰을 만들기는 어려워서 추가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SK텔레콤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태에 대한 늑장 대응과 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IT 기기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뒷전이다 보니까 예. 이제 가입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불안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언론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회사는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된 쟁점 중에 하나는 예. 해킹으로 인한 불안으로 이제 번호를 이동할 시에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요. 정치권에서도 통신사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SK텔레콤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죠. 그렇군요. 언론에서는 위약금 면제를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점 때문이라기보다는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에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해서 시장 지위가 하락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반면에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기업의 존립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면서 도가 지나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는데 예. 해커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보상을 하는 것이 선례가 된다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의 마녀 사냥식 대응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과학의 발달로 삶이 편해지는 만큼 디지털 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해킹 사태는 끊이지 네. 않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또 대책을 조명하는 보도가 좀 필요할 텐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네, 이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언론은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 규모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요. 언론은 이번 사건을 표면적인 단순 보도로만 다루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개선 또는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해결책 제시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해킹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반복적인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순식간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보안 시스템과 대처가 얼마나 취약했는지 현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비슷한 사례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철저한 수사,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약속, 이런 당연하고도 모호한 지적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의 엄격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지 그런 사례나 또 책임과 처벌의 실효성 그리고 법적인 제도 보완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쭉 짚어주셨던 부분, 기업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사실 젊은 사람들이야 그 유심에 대한 개념을 좀 알지만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뭐가 잘못된지 몰라서 맞습니다. 교체하는 것도 모르고 너무나 큰 어려움을 소위 말하는 그 디지털 취약계층들은 굉장히 많은 힘듦이 있었는데 지금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년층이라든가 또 장애인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저소득층 등 네. 디지털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언론이 이분들의 좀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현장 취재해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지 생생하게 이제 보도하는 것이죠. 예. 언론이 이러한 보도를 하면 할수록 기업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되고 정책 당국도 모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공감에서 시작되는 기자들의 발로 뛰는 취재와 보도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사회의 신뢰를 잃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가입자들을 보호하고 신뢰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언론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